사실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8대 0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작은 쟁점 하나에 누가 의견 가진 사람이 있어서 부대 의견처럼 달아주는 조건으로 8대 0으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JTBC 썰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방송에서 한 말인가 뒤에서 우리끼리 한 말인지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5대 2는 확실하대. 그때도 8명이었거든. 헌법재판관들이. 8명인데 어떻게 5대 2예요? 그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녹화장에서 8대 0이에요. 네. 8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아,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야. 왜 이러는 거냐니까. 왜?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취재가 안 돼. 최강욱 변호사 어때요? 취재돼요? 취재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취재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막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뭐 5대 3으로 뭐 기각 난다 뭐 각하된다 이런 소리들 막 떠들어대고 그건 있어. 의미 없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 관들의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누구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 작은 단서로 예, 이제 해석하는 누군가가 거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주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는 혹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고. 네. 그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니 그게 아닌가 봐. 헌재가 우리 편이 맞나 봐. 이렇게 돼서 지금 희망회를 돌리는 거고. 네. 이쪽 지금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8대 0에게는 따져볼 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엘리트 카르텔 법조 카르텔 이 뒤로 파고들어서 윤석열 쪽에서 공작해가지고 기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재 멱살 잡고 싶다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의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국제적으로 봐도. 더더군다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만한 정도의 권력 엘리트를 만들어낸 사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아름다움까지 갔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들 자체가 비상식의 몰상식이기 때문에 약간 상상력을 사돈의 8촌에 헌법재판관 사돈의 8촌까지 어떻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렇죠. 계속 다 나쁜 걱정하시죠. 생각이 들어요. 다 근데 생각하죠.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지 그 역사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거지. 안 그러면은 역사에 그 이상한 일들이 왜 자꾸 생기겠어요? 그럼요.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점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그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쓰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월요일 날 제가 그 김성훈이랑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경찰이 신청했다고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이번에는 청구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드렸어요. 지금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아, 또 난 탄핵 인용될 때까지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했어. 아니 경찰이 검찰이 아니, 검찰이 법원에 검찰이 청구했어요. 이번에 법원에 청구했어요. 네, 지금 막 청구했는데 속보 나왔습니다. 막 나왔는데 김성훈이가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성훈이도 그렇고 치무정이도 이거 불안해서 그거 청구하겠냐. 라는 말씀들을 댓글로 많이 하시길래 그 사이에 그래도 증거인멸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할 거다 했는데 하잖아요.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꽉 걱정하는 쪽으로만 모든 게 악화돼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이렇게 끊느냐 뻔한 걸 가지고 네. 저도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가 찡짜를 붙는다, 뭐 시비를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왜 그럴까? 있다고 치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유 작가님 말씀처럼 개인의 이익에 충실해서 보는 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당면한 지금 가장 뚜렷한 이익은 뭐냐?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9명 완성되잖아요. 네. 마은혁 재판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정부에서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해봤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장만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장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계속 뭐 누구를 하자 누구를 하자 3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에서 no 해가지고 문영배 대행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동안에 이종석을 다시 하게 해달라, 법제처장 이완규를 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그도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영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3번 다 다 거절당했 제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왜 민주당 2명 하는 거를 그러면 받아들이고 공문까지 보냈느냐? 그거가 조건이었어. 우리가 2명 받을 테니까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 맞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계엄이 나고 판이 뒤집어지니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난가병이. 난가가 내가 소장인가 다음. 내가 소장 될 수 있다.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결국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얘기들이 적히게 되고 이 부분은 누가 강조했고 이 부분은 누가 넣자고 하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생생낼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내가 소장이야. 요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근데 하는 그 거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은 유시민 소장이 될 가능성이 내 거 한 줄 넣어야지. 최강욱 소장이 돼. 그럼 그거는 민주당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더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어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때.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다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지표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자, 헌법재판관님들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는 그대들끼리 알아서 맞아. 하시고. 소장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 소장 실권도 별로 없으면 명예지. 명예예요? 네, 그 국가의전 서열, 연봉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해. 그거는 그대들끼리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걸 빨리 선고해야 돼. 빨리. 그러게 말인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 가설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등하고 내가 반장해야 돼 이런 생각에 발로일 수 있다라는 게 슬프다는 거죠. 다음 정부 들어오면 9명 다 소장해줘요. 공동소장. 아니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하고 아니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이념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는 기존의 헤게모니를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보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탄핵으로 갈 거라고 저도 보는 거죠. 빨리 안 돼가지고 국민적 혼란이 있다는 것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러니까 뭔가 그 내부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방해한다고 해도 이 국가적인 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래 너 그럼 반대하고 네가 독박 써 이렇게 하고 해도 돼. 그렇지. 근데 그 나름의 안장치가 안 되고 그 나름의 그걸 관통하는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관이고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 예, 그냥 뭐 저 사바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니네 원래 떠드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라고 했어. 이걸 빨리 3월 11일까지 해야지 나라 돈 몇백억을 또 아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적어도 이 그 고위 법관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로지 지가 앞으로 어떤 평판을 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할 수 있느냐만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보죠.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봐요. 지금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제일 신뢰도 높은 데가 헌법재판소야 지금. 네. 아.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았어요. 이대로 가면 며칠 지나서 조사하면 뚝 떨어질 거야. 네. 아 이대로 그쵸. 가면 지연하면 계속 지연하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신뢰가 높을 때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시하게 여기든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든 뭘 중요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맞아요.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네.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 요인이 있거나 또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나머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